안녕하십니까. 오토베이스 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세미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전수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베이스 리포터 작성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시간은 보시는 목차와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베이스 이제 리포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리포터의 종류하고 오토베이스 리포터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리포터 작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베이스 리포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는 오토베이스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리포터 에디터하고 리포트 실행기 이 두 이제 걔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화면상에서 이제 구현하는 그 오토베이스 리포터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엑셀을 이용한 MS 오피스 엑셀을 이용한 리포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이 되도록 그 리포트의 종류를 이게 두 종류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토베이스 리포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리포트 편집기하고 이제 실행기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리포트 편집기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편집 툴 이제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리포트 편집기 가지고 작성을 해요. 미리 양식을 만들어 놓고 양식에 맞는 그 데이터의 명령어를 거기다 이제 기입을 해 놓고 이제 원본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해당하는 편집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고 이제 스튜디오 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 감시 프로그램에서 해당하는 거를 불러들여 가지고 보고서 상에서 불러들여서 보고서 상에 있는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오토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뒤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뷰어 쪽으로 해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자세히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스튜디오 상에서 이제 리포트 편집기 가지고 이제 미리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놔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뭐뭐.rptx, 확장자가 rptx거든요. 그, 9점대 미만일 경우에는 prn이나 rpt 이렇게 해갖고 나타내는데, 9점대 이상부터는 이제 rptx라고 해갖고, 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 파일로 미리 만들어 놔요. 내가 어떤 형태로 해갖고, 틀도 만들어 놓고, 명령어도 뭐 평균값 볼 건지 최대값 볼 건지 뭐 어떤 그 자료 요소들을 이용해 가지고 보겠다는 거를 미리 선택을 해놔요.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양식을 미리 이제 편집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양식을 가지고 그 감시 프로그램 상에서는 그 양식을 지정을 하면은 지정한 날짜에 그 양식에 맞는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호출을 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호출을 해가지고 리포트 뷰어 쪽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좀 이따 요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리포터의 실행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함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뭐 리포트 setTime이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리포트에 내가 보고자 하는 시간을 지정하는 함수고, 리포트 뷰라는 함수는 내가 어떤 보고서를 리포터를 보겠다 지정하는 함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한 묶음으로 해갖고 실행을 시키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날짜에 보고자 하는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데이터가 쭉 미리 나오는 거죠. 사용자가요. 자, 리포트 프린트 같은 경우는 리포트 1.rptx 해갖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프린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리포트 세타임 민리스트, 리포트 세타임 멀티 프롬 2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 개의 날짜들을 한꺼번에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뭐 이렇게 쭉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리포트 세타임 민리스트 프롬하고 2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간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07년 8월 28일 뭐 0시 00분부터 23시 59분 이 기간 동안에 몇 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딱딱딱딱 표현을 하고자 할 때 기간 자료를 쓸 때 요 함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시작 시간하고 끝 시간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리포트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리포트 작성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엑셀 리포트하고 이제 좀 이따 이제 엑셀 리포트를 볼 텐데
미리 이제 오토베이스 리포터 같은 경우는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은 그 위에다가 명령어들을 기입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감시 프로그램상에서 AI 태그나 DI 태그들의 자료 저장에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리포터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를 어떻게 그 작성을 하는지. 자, 오토베이스 이제 스튜디오로 가시고요. 자, 스튜디오로 가셔갖고 왼쪽 메뉴에 보시면은 파일에 보시면 리포터라고 있어요. 이건 누르셔도 되고 왼쪽 편에 보시면은 그 왼쪽에 세 번째 아이콘에 새 리포터라는 단축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누르시면은 자, 지금 같은 리포트 편집 창이 떠요. 이거 리포트 편집기거든요. 자, 리포트 편집기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양식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양식으로 할 거냐. 자, 여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그 아날로그 그 값하고 디지털 값하고 언제 가동시켰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동 시간을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 하루 동안에 이 모터를 얼마나 가동을 했는지. 자, 가동 횟수하고 가동 시간. 그걸 한번 그 이제 보고서를 이제 뽑아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만드시려고 이제 그 양식을 만드시려면 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미리 이제 표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놓고 적당한 그 셀의 개수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명령어들을 기입하시는 그런 형태시냐. 자, 이제 먼저 이제 표를 만들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 표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자, 타이틀 먼저 만들게요. 그러면은 앞에라는 거에 지정을 하시고 한 칸을 미리 만들겠습니다. 가로 세로 한 칸. 셀 개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시고. 자, 그러시면 이제 하나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셔가지고 테두리 끝부분을 이렇게 가져내시면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빨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타이틀을 미리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이 뒤에 이제 본문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간이 아니라 이제 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표에 보시면 표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자, 앞에 누르시면 이제 이 커서가 지금 여기에 커서가 있는 건데 검정색으로 해서 표현이 된 거거든요. 앞에 누르시면 이 커서 앞에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밑으로 들어가야 되죠. 뒤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셀 개수를 5 곱하기 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추가 삭제하실 수가, 셀 같은 경우는 추가 삭제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미리 이제 이렇게 크기를 만들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간격을 좀 약간 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부분을 대해서 이렇게 지정하시면 벌어지죠. 이 부분도 약간 좀 가운데로 이렇게 모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모았고 여기다 이제 타이틀을 이제 넣겠습니다. 뭐 펌프 가동 1일 보고서. 자, 이렇게 그냥 타이틀을 입력하고요. 엔터 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가동 그 횟수를 이제 펌프에 대한 가동 횟수하고 가동 시간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먼저 언제 날짜인지 날짜를 기입해야 되겠죠. 자, 날짜를 기입하려니까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르시죠. 자, 여기 삽입해 보시면은 기본 자료라고 있어요. 기본 자료. 기본 자료 누르시고 기타에 보시면은 현재 시간하고 데이터 시간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시간은 뭐냐면 내가 날짜를 조회하는 그 보고서의 데이터의 날짜입니다. 데이터 날짜 시간이요. 자, 요걸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서 입력을 보고서 날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기본 자료에 기타의 데이터 시간 이렇게 하시면은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기입하는 거니까 뭐 여기다 명령어를 이제 더블 클릭하셔갖고 기입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두시는 게 이렇게 직접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자, 여기다가 조회 보고서 날짜가 아니라
출력 날짜. 자, 이렇게 하시면 현재 언제 며칠 날 출력을 했는지 찍으시면 되겠죠. 현재 시간.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테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테두리를 좀 없앨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마우스를 해당하는 부분만큼 이제 엑셀 뭐 많이 사용해 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해당하는 만큼 셀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테두리 선이라고 있습니다. 테두리 선 선택하시고 자, 위에 것들, 옆에 것들 이렇게 삭제하십시오. 자, 옆에 가운데 것도 있네요. 자, 테두리 선에서 가운데 것도 삭제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투명으로 이제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라는 거를 좀 이제 아실 수가 있고, 좀 간격을 좀 벌릴까요? 간격 조정은 좀 이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가동 시간이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가동 시간. 자, 여기다가 가동 횟수. 하루에 몇 번을 가동을 했는지 그걸 이제 알고자 한다는 얘기죠. 자,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셀을 병합을 하겠습니다. 셀 병합. 여기에도 셀 병합하시고 가동 횟수.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시면 이제 타이틀은 이제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자, 행 삭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셀 병합하시고 이것도 셀 병합하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 글꼴도 좀 약간 좀 크기를 할게요. 색상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경색이라고 해가지고 배경색도 뭐 특정 원하시는 색상 있으면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글자색도 이렇게 좀 바꾸실 수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명령어를 이제 가동 시간을 내가 이제 이 그 모터 한 대에 대한 가동 시간을 이제 내가 알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해당하는 요소를 찾으셔야 돼요. 가동 시간에 대한 요소를. 자, 삽입의 기본 자료에 보시면은 디지털 부분에 보시면은 온 가동 시간이라고 있어요. 자, 온 가동 시간 선택하시고 내가 어떤 태그를 지정하실 거냐? 이렇게 지정한 태그에 내가 원하는 태그 지정하신 다음에 시간 범위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뭐냐면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데이터를 조회를 해가지고 볼 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0시부터 0시, 그러니까 지금 1일 보고서잖아요. 그럼 0시부터 23시가 총 하루에 대한 24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좀 이제 헷갈리시는 게 0시 00분부터 0시 59분까지의 데이터는 0시라는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저 아까 그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이구나. 네 번째 감시 프로그램 설정할 때, 감시 프로그램 설명드릴 때, 자료 저장할 때, 이제 그 분자료하고 시간자료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때 분자료는 00분 00초부터 00분 59초의 데이터가 00분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자, 00시 데이터는 00시 00분 00초부터 00시 59분 59초까지의 데이터가 00시로 대표로 저장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0시부터 23시까지예요, 데이터가. 1시부터 24시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루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이제 하루치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가동 횟수를 이제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삽입을 하셔도 되는데 삽입을 하시는데
디지털 쪽에 온 횟수.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하는 태그 지정하시고 0시부터 23시까지 오늘 하루 동안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하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시간별로 예를 들어서 하고 싶어요. 시간별로 나눠가지고요. 자, 이럴 때는 셀을 왼쪽에다가 이제 좀 이제 시간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행, 열, 삽입.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시간.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되겠죠? 가동 시간. 자, 여기다가는 뭐를 넣느냐? 그 전체적인 시간에 대해서만 이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한 줄을 더 이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줄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줄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 줄 온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0시부터 23시까지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동적으로 그 집어넣은 그 넣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이것들은 이제 한꺼번에 그 하루치가 나오는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한 번에 각 셀이 그 24개가 나눠지면서 자동으로 나눠지면서 거기에 매 시간마다의 데이터 양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시간의 데이터 양을요. 자, 그러면은 기본 자료에 기타 쪽에 보시면은 여러 줄 순서라고 있습니다. 여러 줄 순서 선택하시고 자, 0시부터 23시까지 선택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보시면은 오른쪽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P라고 실행 모드라고 프리뷰 모드가 있어요. 그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0시부터 이런 식으로 해갖고 23시까지 총 24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거는 그냥 하나의 요소를 설정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제가 다시 최종적으로 그 하는 걸 더 이제 그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 줄 요소를 사용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여러 줄 요소 이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삽입해 보시면은 기본 자료에 아까는 요 온 시간 썼었죠. 여기 밑에 보시면 똑같은 온 시간인데 여러 줄 온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선택을 하시고 자, 해당하는 태그 선택하시고 시간을 0시부터 23시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입력이 됐어요. 명령어가요. 아까는 0시부터 그 23시까지 하긴 했는데 그 하나의 요소예요. 하나만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24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매 시간마다 잘려져 갖고 이렇게 해당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5시, 6시, 1시간마다 동안에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요 데이터는 요 태그는 데이터가 없는 것 같으니까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해가지고 태그 쪽에서 요 태그 말고 세 번째 거, 요 태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데이터가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이제 그 종료가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자료 저장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줄 요소 온타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 이제 그 추가를 했어요. 이제 몇 번을 가동했는지 가동되는 횟수를 이제 좀 알고 싶어요. 여러 줄 요소로 해가지고 쓰죠. 자, 여러 줄 가동, 여러 줄 온 횟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태그 선택하시고 0시부터 23시까지 총 한 회 동안에 대한 양을 한번 보시면은 자, 오늘 카운트 된 게 없네요. 실질적으로. 자, 보시면은 해당하는 태그에서는 지금 그 감시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기 데이터는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일일 보고서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만들고 시간도 이렇게 하고 좀 색깔도 좀 바꾸고 배경색도 좀 이제 다른 색상으로 좀 바꿀 수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색도 좀 이제 진한 검은색에 굵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뭐 일일 보고서 한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영문으로 하시는 게 낫겠죠. 데일리 리포트.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셨고요. 저장을 했고요. 자, 이제 요거를 감시 프로그램에서 이제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감시 프로그램에서 스타트업 요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데이터를 확인을 해가지고 불러오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 도움말에 보시면은 오토베이스 도움말에 보시면은 리포트 관련된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리포트 여기 보시면 리포트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죠. 리포트 setTime, 리포트 view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 해당하는 리포트 setTime하고 리포트 print 뭐 이런 것도 있고 자동으로 프린트하는 거죠. 리포트 view라는 거는 리포트를 해당하는 파일을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당하는 함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오토베이스 보고서 이제 좀 이제 쉽게 호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쓸 건데 이 함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쓸 건데요. 이 기능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상에서 이제 그 시간을 설정을 하면은 좀 많이 더 편해지겠죠, 사용자가. 자, 보시면은 그걸 이제 미리 라이브러리로도 만들어 놨어요. 라이브러리도 저희 쪽에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날짜를 이렇게 뭐 달력 같은 것도 이렇게 가져오실 수도 있고 원하는 날짜를 해갖고 그냥 가져오시면 쭉 상당히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하고 자, 이제 이 창을 이제 띄우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창을 이제 팝업 창을 그냥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팝업 창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크기가 얼마였죠? 이게 300에 400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팝업 창을 300에 400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해가지고 가져와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팝업 창으로 만들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날짜를 선택을 하고 좀 이제 크게 해야 되겠네요. 밑에 스크립트 버튼을 이제 하나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500 정도로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 해제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냥 간편하게 조회 이렇게 쓰시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리포트 관련 함수들을 쓰시면 되겠죠. 리포트 setTime을 먼저 쓰고 날짜를 이제 지정하는 거죠. 지정하는 거 먼저 쓰고 그 다음 리포트 프리뷰 보는 함수를 여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하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리포트 setTime에 이미 날짜가 그냥 고정돼 가지고 그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여기에서 지정하는 날짜를 그냥 불러다 쓰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어라는 게 있고
once라는 게 있고, 자, 선택한 날짜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시고 시간도 지정하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year, 정확하게는 태그로 들어오는 거니까 달러를 써야 되겠죠, 당연히. 자, year, month, day, hour.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컴파일 해보면은 태그는 존재하지 않네요. 그럼 이제 새로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날로그 태그에다가 아날로그 메모리 태그로 year라는 거. 자, month라는 아날로그 메모리 태그. 보고서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 보고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문장 오류는 없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select date라는 그냥 모듈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면 이동하는 거를 하나를 지정하겠습니다. 보고서라고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select date 이 모듈을 지정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고서에 가시면은, 자, 보고서 누르시고 그럼 이제 팝업창이 뜨죠. 여기에다가 2009년 아날로그 값이 지금 소수점이 나오네요. 잠깐만요. 여기 소수점 없애는 거는 표시 형식에서 아시죠? 표시 형식에서 4.0 이렇게 넣으시면은 정수 4자리로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2라고 넣으시면 2.0이고요. 여기도 2로 넣으시면 되겠고, 두 자리.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6월달 날짜는 그냥 저에 해당하는 날짜 넣으시면 되겠고, 조회 누르시면은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함수가 아직 정의가 안 돼 있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날짜를 간단하게 그냥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달력이 지금 이게 약간 좀 성격에는 좀 안 맞는 달력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자, 이렇게 하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에서 해당하는 파일을 보고서 파일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죠. 뭐 했죠? 데일리 리포트였죠? 네, 데일리 리포트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장을 하시고, 자, 감시 프로그램으로 가시면은, 자, 2006년 오늘이 12일이죠. 6월 12일 뭐 몇 시?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것도 날짜도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하는 보고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고요. 자, 조회 버튼 누르고 나서 이 창을 그냥 닫고자 한다면은 그 창 닫는 함수가 있어요. close module n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lose module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 창, 현재 창을 닫는 거거든요. 아니면 module close name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갖고 쓰시면 현재 창을, 자신의 창을 닫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를 해보면은 뭐 6월 11일 자, 이렇게 갖고 조회를 해보시면은 11일자, 6월 11일자고 이제 오늘은 6월 12일 날 출력을 했고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보고서 쪽에서 이제 그 해당하는 날짜별로 해가지고 이제 표시 형식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그 나와 있는데 여기 위에 그 일하고 시만 나와 있을 뿐 저기 해당하는 날짜로 정확하게 딱 찍으실 수도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자, 이렇게 연월일 시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표시 형식에서도 이제 내가 원하는 그 형태로 해가지고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고 자, 감시 프로그램을 가셔가지고 조회하신 다음에 12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은 지금 실질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고요. 약간 좀 이제 그 칸이 좀 모자르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늘려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엑셀 오토베이스 보고서를 이제 사용을 이제 작성을 하셨어요. 이 함수들 관련된 함수들 이용해가지고도 이제 조회를 하고 이제 불러오는 것까지 이제 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 대한 그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토베이스 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리포트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토베이스 리포터가 있고 엑셀 리포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뭐 굳이 이제 두 개 다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두 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 외부 기관 쪽에다 이제 데이터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엑셀 리포터가 이제 편하긴 하죠. 그럼 처음부터 엑셀 리포터 하나만 딱 만드시는 게 이 그 두 번 이중일 안 하시는 게 훨씬 낫긴 하죠. 그러니까 리포트 편집기와 실행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그러니까 엑셀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그 엑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 리포트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하나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뭐 잘 아시겠지만 엑셀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엑셀 리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엑셀을 돈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오토베이스 리포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장점이 또 많죠. 훨씬 더 그 유연하게 데이터 뭐 설정하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곧바로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오토베이스 리포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엑셀 리포트 편집기와 실행기로 이제 구분하여서 이제 사용한다. 아까 보셨죠? 편집은 따로 편집기에서 실행은 오토베이스 감시 프로그램에서 이제 관련 함수를 이용해 갖고 실행기를 띄웠죠. 이제 관련 함수를 썼었고요. 이제 리포트 이제 엑셀 리포터를 이제 그 작성을 해봤습니다. 날짜별로 이제 조회를 해봤죠. 자, 지금까지 오토베이스 리포트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강의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 안 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주식회사 오토베이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